안녕하십니까. 1과 영득 최영도 원장입니다. 동아리, 경시, 수행평가 이럴 때는 저게 중요하다. 입시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이러한 활동들을 최근에는 과제탐구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탐구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것이 입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등등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머릿속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저희가 비교과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과를 통해서 대회, 영재원,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캠프 이런 것들 다 담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비교과는 교과 외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수행평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 표현하기 곤란합니다. 교과 영역인 것 같은데 비교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교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요. 한번 활동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 과, 영 이런 경시 등이 대에 포함될 거고요. 서논술형 평가, 구술토론 평가, 산출물 제작, 실험 보고서, 탐구 보고서, 팀 프로젝트 활동 등등등 있을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우리가 경시 같은 정확하게 점수를 내는 시험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부분들을요 이렇게 과제 탐구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과제 탐구란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의 두 가지 역량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적성 및 탐구를 보여주는 전공 역량이 있고요. 두 번째로요. 우리 친구가 토의하고 토론하고 활동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하면서 주변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를 과제 탐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까요? 수행 평가는 아까 비교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과랑 표현한다고 했죠. 자, 교과에 있는 학업 역량, 전공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 생각하니까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그 부분을 모르신다면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다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 과제 탐구에 대해서 총 네 가지로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은 과제 탐구가 무엇인지, 다음은 과제 탐구를 왜 하는지, 세 번째는 어떤 주제를 골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제 탐구가 무엇인지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과제 탐구의 범주나 종류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과제 탐구란 말을 사용하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과제 탐구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목 하나 중에 과제 탐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수학 과제 탐구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봤더니요. 이런 설명이 써 있습니다. 다양한 수학적 탐구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탐구를 실행하는 과목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아까 우리가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수학이란 말을 딱 빼고요. 어떠한 탐구적인 방법과 절차를 이용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것. 바로 이게 과제 탐구였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과제 탐구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오른쪽에서 전공 역량을 보여준다. 즉, 적성 및 탐구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했었는데요. 왼쪽의 단어들을 보니까 수학 과제 탐구를 학습한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위쪽에 융합적 사고를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한다라고 했죠. 전공 역량을 땅땅땅땅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의, 토론, 협동,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초록색 내용도 보시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갖춘 민주시민이 된다라는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과제 탐구란 단어가 되게 어색하고요. 처음 보는 것만 같아요. 사실 이 과제 탐구라는 것은 한 3년 전쯤에 가장 유행했던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가 약간 껄끄러워서 네, 변형시켜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단어는 뭔데? 바로 RN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수학 과제 탐구에 대한 표현을 보니까 RN에 똑같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 활동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둘이 똑같네요.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과제 탐구는요, 우리 친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탐구를 해서 본인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가장 좋겠네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RN의 가장 아랫부분 보니까요, 이런 설명이 써 있어요. 한편 창의적 융합 인재를 선호하는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R&E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R&E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뿐만 아니라 일부 일반고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 보이시죠? 확산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R&E라는 것은 최근에 입시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과학고나 영재학교 일부 일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R&E란 단어로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2년 전에 꾸준히 내용들을 올렸었는데요. 이제는 이 R&E란 단어가 어색하다 보니까 이 과제 탐구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 때 제가 설명하는 것 좀 어색하다라고 하셔서 다시 찍어달라라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정해서 보완해 봤습니다. 그럼 진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이 과제 탐구 RN이란 무엇인데? 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키워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 키워드에 따라서 주제를 이해하고 선택합니다. 한마디로 이 키워드가 어떤 내용이지? 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키워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친구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궁금한 부분을 만들 수 있겠네, 찾을 수 있겠네라는 설계미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설계미 계획대로 수행을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결론 도출을 하고 평가를 할 겁니다. 이것이 R&E 그리고 과제 탐구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우리 친구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또는 독서를 하면서 어떤 키워드가 궁금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도 가지고 오고요. 유튜브도 보고요.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키워드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더 디테일한, 더 깊은 무엇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거 알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해보고 그래, 이런 방법이 될 것 같아 라고 정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과서, 논문, 아니면 설문도 써도 되고요. 실험도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행을 하면서 우리 친구가 뭔가 이해하게 돼. 아, 이런 과정이었구나. 이게 이런 상황이었었네. 아, 그렇다면 이건 답이 나왔어. 라고 해서 맨 마지막으로 결론 도출을 하는데 결론 도출을 하면서 전공에 대해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깨달으면서 학습적인 향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 그리고 향후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전 과정을 생각해보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자기주도적이죠. 그리고 그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해요? 우리 친구의 흥미가 필요합니다. 즉, 무엇과 똑같죠? 고교학점제가 바라는 바와 똑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과제 탐구를 하는데 과제 탐구가 전공 역량도 보일 수 있지만 또 하나 공동체 역량도 보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알겠어. 잘 보여줄 수는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과제 탐구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그래서 두 번째 순서로 왜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가 비교과 활동과 여태까지 했던 활동 내용을 가지고 한번 면접을 보자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아까 수학, 과학, 영어, 경실 좀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제외하고요.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구술 토론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했다는 걸 학생부에 보여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데 자신감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느낌일 겁니다. 저 논리성이 뚜렷한 친구예요. 질문해 주세요. 약간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산출물 제작하는 거, 실험 보고서 쓰는 거, 탐구 보고서 하는 거 이거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모습 보여줄 겁니다. 아, 저의 전공 역량은 이 정도예요. 그리고 탐구 수행 능력은 이 정도이거든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런 멋짐이 있겠죠. 만약에 팀 프로젝트까지 했으면 이런 겁니다. 제가 동료들과 연구할 공동체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과연 경시는 필요 없냐? 만약에 경시까지 했다면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한 학업 역량 갖추었습니다라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제 탐구를 탄탄히 한다라는 것은 내 역량을 잘 보일 수 있고 그 역량에 당당함을 갖추기 때문에 입시에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네 가지 질문, 나의 네 가지 보여줌에 있어서 잘 보시면 입시의 어떤 요소가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